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개인 파산 회생 실무, 이게 6판입니다. 올 3월 15일 날 나온 거예요. 박영사에서. 최신판이죠. 아직 법인 파산이나 법인 회생은 신판이 안 나오고 5판이 지금 기준인데, 개인 파산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도 내용이 더 충실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한 파산만 해서 지금 전체 파산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한 417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145페이지 읽었으니까 약 한 3분의 1 정도 봤습니다.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이제 기존 계약이 처리. 관제인이 기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반론.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종전 법률관계를 승계하고 이어받고 법률관계의 내용은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죠. 다만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제인에게 이전된다는 점 때문에 법에서는 종전 법률관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칙을 둔다는 거죠. 쌍무계약의 경우는, 쌍무계약이 뭐냐면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가. 쌍무계약의 경우 쌍방 모두 이행을 완료했다면 법률관계는 그대로 확정되고, 다만 이제 그게 부인권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는 행위였냐,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계약 당사자 중 일방만이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만 남죠.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샀는데 집을 다 등기는, 돈은 다 줬는데 이제 돈은 다 줬어요. 그럼 등기만 넘겨오면 되죠. 그렇죠? 문제는 양 당사자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죠. 이걸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은 형평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파산관제인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고려하여 파산재단의 유리한 계약의 이행 또는 파산재단의 불리한 계약의 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대신,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채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함에도 반대급부를 파산채권으로 비례배당을 받는 것을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재단채권으로 우선급부에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게 그거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돈을 줘야죠. 근데 돈이 만약에 돈을 주는 걸 파산채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매매대금을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받는 거에 불과하죠. 같이 불공평하죠. 집을 넘겨줬는데 그 매매대금은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해주자.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행 쌍무계약 일반 335조. 이거는 미행 쌍무계약은 제가 봐서 크게 사실은 이 지금 단계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건 이제 전형적인 게 분양권에 관한 겁니다. 이거를 뭐 제가 강의한다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거 지금 옛날 그 분양권 외에는 뭐 이걸 펴놓고 공부해야 될 케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좀 더 현실감 있는 매매계약을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예요. 집을 매매했는데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겠죠. 매도인의 인도 의무,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모두 미행한 경우. 그러니까 아직 매도인은 집을 팔았는데 부동산을 넘겨주질 않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도 쌍방 미행 쌍무계약이죠. 파산관제인은 채무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335조 1항이죠.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상대방 파산관제인에 대해 이행률을 최고할 수 있고, 관제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없었던 걸로 해지 또는 해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문에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이 매수인이 청구권은, 그 매수인이 돈 달라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라고 그랬죠. 아까 473조 제7호. 해제를 선택한 경우에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이 경우는 파산 채권이고, 파산 선고 전에 상대방이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고 그 급부물이 파산 재단 중에 현존할 때는 상대방은 환치권자로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으면 가액의 배상을 재단 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 놨습니다.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인도가 미이행이고 아직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았고 대금 지급은 다 받았다. 그러면 매수인의 목적물 인도 청구권은 파산 채권으로서 금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 청구권은 파산 채권으로서 금전적 청구, 금전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매수인 입장에서는 손해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는 돈을 다 줬어요. 근데 상대방부터 부동산을 넘겨주질 못했어. 그 사이에 매도인이 파산했어요. 대금을 지급 안 했을 때는 내가 뭔가 꼬투리 할 수 있는데, 이건 이미 나는 돈은 다 주고 매도인은 부동산을 아직 갖고 있어요. 매수인, 나의 목적물 인도, 목적물 달라. 이거는 파산 채권입니다. 우선 청구, 재단 채권이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알아두시고, 매도인이 인도 의무가 이행 완료되고 매도인은 부동산을 넘겨줬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미이행된 경우, 매도인이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므로 파산관제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파산재단에 돈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인도인과 매수인의 대금은 모두 미이행인 경우, 이때도 미이행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고요. 이제 매매에 대해서는 이제 하여튼 항상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가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개인 파산에서 사실 드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다 이행을 하고 부인권이 문제만 남죠. 제가 최근에 지금 부인하는 게 뭐냐면, 조카가 돌아가신 그 고모의 부동산을 넘겨온 겁니다. 매수인으로 2억 6천짜리 2억에 넘어왔어요. 그리고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그게 전부 현찰화가 냅니다. 몇 달 전에. 그리고 나서 바로 부모가 돌아가시고 고모의 이제 유일한 아들이, 어렸을 때 이혼한 아들이 이제 유일한 상속인으로 이제 정부에서 통보를 해주죠. 관에서 이제 어떻게 알아서 당신 어머니 돌아가셨다, 우리가 지금 그 장례 치렀다, 와서 뭐 장례비 내고 아니면 유고를 인수해 가라, 납골. 이제 어쩔 수 없이 오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빚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했어요. 한정 승인하고. 근데 관제인이 조사하다 보니까 조카가 부동산을 넘겨갔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진짜 왜 넘겨갔는지, 또 현금을 한 이유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보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느냐. 그렇죠? 관제인이 선관주의무가 있다 그랬죠. 채권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공평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채권자들 입장에서 한번 시각을 놓고 보시면 좀 뭔가 이상하죠. 석연치 않죠. 채권자들은 돈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조카는 부동산도 넘겨가고 그 다음에 현금 땡겨서 짱박아 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 실제 증거도 있고. 이제 이럴 땐 부인 청구를 하죠. 이제 부동산은 이제 가압류를 해야 되겠죠. 2억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보전 처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쌍방 미행 쌍무계약, 매매계약은
뭐 제가 보기에는 드물게 거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행이 다 완료되고서 부인권이 문제만 생기는 거죠. 그죠?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나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조카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조카에게 넘어가면서 뭐라고 변명하냐면 원래 조카 땅이었다. 조카가 채무자 명의로, 고모 명의로 구입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조카한테 줘야 될 거니까 조카한테 내가 증여하고 파산 들어갔다. 따라서 이거는 사행이 아니다. 왜? 원래 조카 거였으니까. 조카가 조카의 이름으로 명의만 빌려서, 명의 신탁이죠. 명의만 빌려서 고모한테 해놨다가 이제 고모가 이제 파산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원상회복하고 고모가 들어가. 원래 내가 받은 거죠. 그렇죠? 그 말이 맞다면 이제 명의신탁이 맞다면 입증만 하면은 그 관제인이 집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사행이 여부에 대한 어떤 판례 같은 게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이 미행 쌍무계약의 문제는 매매계약 같은 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앞에 제가 두 가지 케이스 얘기했죠. 원상회복, 부인권의 문제만 남는다. 주로 그것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임대차 계약은 중요하죠.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이거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